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오늘 민노총 시위가 이미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시위를 해요. 총파업 시위를 하겠다, 2주간. 그 공언한 대로 오늘 시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다른 지방에서도 지금 비가 많이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요,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도 시위를 했으니까요, 비만 와도 서울 시내 교통이 난장판이 돼갖고 난리를 치는 건데, 여기에 떼거리 지어서 수천 명이 시위를 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위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금 상황의 변화가 있는데,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아주 가관해요. 이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다. 그리고 또 이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 국정조사,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 의뢰, 이런 걸로 해서 이 극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에 이 민노총을 날려야 되는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속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저는 굳혔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세를 하도 이어가니까 지금 이제 용역, 그 당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용역업체 2개가 현지 실사를 하면서 대안을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요, 오늘 국토부에서 이 국토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현장을 쭉 점검해 가면서 이 국토부 출입 기자들한테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민주당의 이 가짜 뉴스 더 이상 속지 않으시라고 보고요. 오늘 이 양평 이 전문 이 용역 업체들이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KBS 사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부터 이 KBS 우리 보수 노조가 이 폭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남영진 KBS 이 이사장, 남영진이가요, 이 법카 깡까지 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전부 다 그대로 이 폭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요, 권익위에 전격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익위가 이제 사실 조사를 좀 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이거를 보도해 드리면서, 당연히 시민단체 이런 데서 별도로 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건 강제 수사를 해서 이 법과 어떻게 이 깡으로까지 카드 깡으로 이를 불릴 정도로 의심 있는 지출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자, 1차적으로 권익위 고발 돼서 이제 권익위대로 조사하되,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미리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이 수사가 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BS 우리 보수 노조 이영풍 기자, 그러니까 이제 신관에서 계속해서 이 단식 농성도 하고 현 지도부 사퇴, 이사진 사퇴를 촉구하는 이 성명을 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민노총이 장악한 현 지도부에 맞서 싸워온 기자예요. 이 이영풍 기자가 조금 전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요, 이 전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라는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KBS 사태가 말이죠, 이젠 이영풍 기자의 고발까지 이어졌으니까 지금 민노총 지도부가 이 강공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요, 결국은 이 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KBS 우리 보수노조에서는 한치 양보도 하지 말아라. 끝까지 민노총 이 KBS 본부를 몰아낼 때까지 전면 투쟁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께 이제 풀어 나가드리겠는데, 우선 민노총 시위를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안문, 그러니까 시청광장 바로 옆에 있는 이 대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는 시위를 가졌어요. 그야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주 극심한 교통 이 혼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말이죠,
오늘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는 이제 오늘은요, 이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이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만 5천 명 정도가 오늘 운집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 1시 30분부터 이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8개 차선 중에서 4개 차선을 점검하면서 이 결의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의대회를 열면서 이 머리에는 요 빨간 띠를 둘렀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단결투쟁. 그리고 이제 일회용 우비를 입은 채로 이제 시위를 했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은요, 국민 건강 지키는 산별 총파업 승리,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이렇게 쓰여 있는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게 이제 1시 30분에 이 보건의료가 이 투쟁을 시작했고요. 3시부터는요, 이 민노총의 사무금융노조하고 화섬연맹이 합류해서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 불편,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 집중 호우가 오는데도 지금 호우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비를 입고 이 도로를 점령한 채 앉아가지고 이 시위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참 이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까? 그래서 오늘 시내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요. 그야말로 이 민노총의 집회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질서까지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3시부터 이 총파업이 이어졌는데, 그때 시내 교통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요, 시간당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시간당 11km면요, 이 성인이 조금 정상적인 속도로 걸으면 시간당 7km는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교통체증이 심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러면서요,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렇게 비까지 오는데, 그냥 비도 아니고 폭우까지 오는데 집회까지 하니까 정말 이 힘들다, 견디기가 힘들다, 이러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제 민노총 집회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여러분께 중요 이 대목은 꼭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양평,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제시했던 전문 이 건설업체죠. 그래서 이제 2개가 동원이 됐는데, 하나는 동해종합기술공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동 엔지니어링. 그런데 이제 경동 엔지니어링은요, 이 교통 분석의 전문이고, 그 다음에 동해종합기술공사는 도로 부분에 대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군데서 이 당시에 지난 그러니까 2월 달에 결정이 돼가지고요, 2 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경동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경동 엔지니어링 쪽에서는요, 이 교통 분야 교통 분석을 하고, 동해 종합 이 기술공사 여기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맡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2 업체가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일반적인 그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현장, 그 중에서도 말이죠, 특히 이 종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3군데, 이 3군데를 직접 다니면서 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외압이라든가 전혀 이런 것은 없었고, 오로지 이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이 대안을 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 압박도 받지 않았고, 당연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 종점 부분에 있는 땅 때문에 종점을 옮겼다, 이런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는 프레임은 김건희 여사의 여사 일가 쪽,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전 쪽에 있는 그 집안 어른들이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가 뭐냐? 그 땅 때문에 이 종점을 옮겼다. 이게 민주당의 핵심 주장 아니에요? 의혹의 주장, 가짜, 괴담 이건데, 이 용역업체의 핵심은 무슨 소리냐? 이미 말이죠, 2022년도 3월부터 이 용역업체가 전문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가지고 윤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딱 3일 후에 이 종점을 아래쪽으로 내리자,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안은 처음부터 이 예타안이 확정된 이후에 양평군에서도 그러한 안을 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강상으로 종점을 옮기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지 확정시킨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 건설 전문 이 업체의 용역 사업 결과,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하고요. 오늘 현장 검증을 하면서 기자단에게 브리핑해준 내용하고는 거의 100% 일치합니다. 이거를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엉터리 이 괴담을 짜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건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총선 때는 이러한 가짜 뉴스 메이커인 민주당, 이 괴담 세력인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용역업체 측에서는요. 경동 엔지니어링 측에서 부사장이 직접 이 현장 브리핑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사장이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의 이 노선 변경, 예탄에서 다소 달라진 노선으로 새롭게 제안을 한 것은 현장 방문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대안 마련 과정에서도 외압이라든가 그 다음에는요, 이 국토부 별도 지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기자 간담회 이 브리핑의 핵심은요, 21년도 4월에 이 예타 통과할 때 종점이었던 양서면, 그 다음에는 이 아래로 내려온 남쪽 아래로 내려온 강상면, 그리고 양평군에서 설치를 요구했던 강화 IC, 양평군에서 요청한 강화 IC가 이 최재관이가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치되는 운심리 인근에서 현장 점검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종점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점 지역을 가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브리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훨씬 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직접 이렇게 업체까지 나서 설명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날 이제 오늘 브리핑에 나선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은요, 예타를 통과한 원안은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생태 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이 굉장히 길다 이겁니다. 예. 길고 양평군이 요구한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현재 대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요, 강화 IC를 만들려면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L자형으로 이 우회전을 해서 종점을 움직이지 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겨야 이게 합리적이다. 빤뜨던 고속도로가 나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원래 안, 그러니까 양서면에 종점이 있는 원래 안은 터널과 터널 사이 1.2km 구간이 있기 때문에 40m 높이의 교량을 건설해야만이 거기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 이 업체 입장을 보면은요, 도로를 잇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교통량이 많아져서 터널 확장 공사가 필요하고 시공 난이도가 높아서 종점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이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양평군이 요구한 대로 운심리에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능선을 타고 이어지는 342번 지방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곳은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교통량도 많지 않아서 적정하지 않다고 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종점을요,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즉 남양평 IC 인근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이 업체 측 설명은 이래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양평 IC 인근부터 남쪽의 광주 원주 고속도로까지 터널과 교량이 계속 반복되는데 공사가 가능한 지점을 찾은 것이 지금 알려진 강상면 종점이다. 그래서 민간업체들은 작년 5월부터 말이죠, 이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에서 종점 위치를 남양청 IC 남쪽 2km 이 강상면으로 국토부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분기점 위치는 같은 강상면이지만 남양평 IC 북쪽 1km 지점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나들목과 달리 분기점은 소음과 분진과 같은 피해가 심해서 땅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특혜를 주려면 남쪽 안을 밀어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전반적으로 오늘 국토부가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도로도선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관계기관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업 취소에 대한 행정 절차는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누차 지도를 통해서도 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강상면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원래의 양서면이라고 하는 위쪽을 고집하면 L자형이 나와서 이게 고속도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면에서 반드시 이어지면 그 종점이 어디가 나오느냐? 자연스럽게 강상면 분기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볼 때 제일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생태 보호에도 지금 이제 대안, 즉 이안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론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오늘 있은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 브리핑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남영진 KBS 이사장. 이 사람 이게 이 법과 가득강. 그러니까 한 끼 말이죠. 저녁 중식당에서 이 돈이 말이죠. 짜장면 430개 상당하는 430그릇이나 상당하는 수백만 원치 저녁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공식 이 만찬이었다. 그래서 이 들어간 것이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자, KBS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적용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에 문제고 우선적으로 지금 적자를 투성이잖아요. 적자 투성이. 그리고 국민 혈세로 먹고 사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전략해서 쓰는 것이 기본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요. 1인당 평균 단가가 한 8, 9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KBS 직원들이 최고급 중식당 세트 메뉴를 반찬을 먹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공정방송 하나도 안 하죠. 전부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좌파에 기울어진 KBS를 운영하는 이런 이 임원진 이사장이 이렇게 최고가의 만찬을 직원들에게 대접한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제부터 이게 KBS 이 남영진 이사장의 이 카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긴 거라도 좀 여러분들 잘 보시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이제 민노총에서 지금 공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무려 16건이나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KBS 이 보수 노조하고 최근에 말이죠. 이 김의철이를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김의철이 이 사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새 KBS 공투위가 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KBS 우파 노조하고 새 KBS 공투위가 이렇게 남영진 이사장을 이 권익위에 전격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정 지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KBS 노동자협의 허성권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부패 공익신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익신고를 하면은 조사해가지고요.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관련 기관에 경찰 또는 검찰이 되겠죠.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KBS 우리 보수 노조의 지금 폭로 내용에 따르면은요, 이 남영진 이사장 법인카드 기록을 쫙 봤더니 2021년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자기 고향에 있는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 걸쳐서 사기도 하고 중식당에서 한꺼번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육박하는 식대도 카드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면은요, 이러한 남영진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래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남 이사장이 저지른 위반 사례의 집행금액 총액은 409만 원인데 청탁금지법상 회계년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얘기는 결국은요. 1인당 3만 원 이상 이 식비 이것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념품의 경우에는 1인당 7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발 조치가 되니까 이제 바로 어제부터 이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영준 이사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이사장 업무 추진비 사용 기록은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데 KBS 노조가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한다. 이미 국회와 감사원에도 수시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
그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KBS 노조가 언급한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이 고향인 영동군의 특산품인 꽃감 세트를 산 것이고 동료 기사들하고 직원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다. 그리고요, 중식당 결제 150만에서 300만 원 정도 결제와 관련해서는 정기 이사회 이후에 집행부와 함께한 만찬, 그리고 이사회와 관계 직원들이 함께한 송년회에서 좌장으로서 식비를 결제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남영진 이사장의 이런 해명, 이 발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빨리빨리 조사해서 강제 수사로 들어가야만이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동안에 이 민노총 KBS 이 본부 측하고 아주 열렬히 투쟁해 온 이영풍 기자가요, 오늘 본일 유튜브에서 해고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영풍 기자는요, 이 계속되는 이 민노총 KBS 본부의 이런 불법적인 무능한 무책임한 방만 경영을 질타하고 항의 차원에서요, 그동안에 단식을 계속해 왔어요. 소금과 물만 마셨습니다. 이거 단식할 때 기본이잖아요. 예, 8일간 단식하다가 쓰러졌는데 이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자, 막 나가는 민노총이 장악한 KBS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분리징수만이 이게 만사는 아니다. 철저한 모니터 그리고 감시 감독이 필요하고요. 이런 이 무책임한 그리고 무능한 경영진은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고, 교체가 될 때까지 강하게 여론의 압박을 제고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